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박가은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4월 25일 토익 파7의 총평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자, 시험 치시고 나서 이제 그 날의 시험을 한번 리뷰를 쭉 해보시는 것도 다음 공부를 위한 좋은 발돋움이 되겠죠.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토익 시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니까요. 총평 강의 끝나고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를 파7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7 전체 난이도는 중,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쌤이 그냥 중 할 때도 있고요. 또는 그냥 상 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자, 그럴 때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간 정도 지문과 어려운 지문 적절히 섞여 있는 배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중상이란 난이도는 토익의 쭉 1년간의 전체 난이도로 이제 비교해 볼 때 가장 보통 정도의 난이도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어렵고 읽기 힘든 지문이 나오는 달도 있다. 그에 비하면은 그래도 어려운 것도 물론 있었지만 도전해 볼 만한 파7 시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헷갈리는 것들 그거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해 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난이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뭐 할 거냐면 파7의 여러분 출제 원칙이 뭘까요? 지문 속에 나온 이 단어가 초이스의 어떤 단어랑 이렇게 바뀌어 표현되는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쌤 공부할 때도 여기 난 정답 요거 골랐는데 요거는 지문에 요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이야. 요렇게 제대로 우리가 분석적으로 답을 골라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패러프레이징 됐던 것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또 우리 동의어 문제 2개 그거 공부하는 방법,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설명드리고요. 기타 우리 연계 문제 그거에서 이제 그 더블과 트리플에서는 연계 문제가 항상 또 중요하죠. 1번 지문에 어떤 내용과 2번 지문에 어떤 내용이 합쳐져서 정답이 도출되는가 이런 얘기 전반적으로 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출발해 볼까요? 자, 일단은 전체 패러프레이징 들어가기 전에 가장 좀 논란이 되는 걸 먼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로케이션이냐, large group이냐, 뭐 이렇게 또 의견이 나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A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거기가 좀 부득이하게 안에 고장난 게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요거 고쳐지는 날짜가 우리 모임 전날이면 거기서 그냥 진행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늦게까지 안 고쳐진다. 우리 회의 전날까지 안 고쳐진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근처에 있는 다른 그곳은 말이야. 그곳은 가깝다는 장점만 있는 곳이에요. 왜냐면은 기존에 모이려고 했던 그 장소 거기가 조금 더 큰 그룹의 모임에 large 그룹의 모임에 경험이 많고 또 메뉴도 이쪽이 나아. 그렇지만 그래도 시간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모이려던 그 장소가 아니라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된 그 장소에서 모이게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두 번째 지문 보면은 부품 오는 날짜가 회의 날짜보다 늦어요. 뒤쪽에 선생님이 또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결국 A라는 기존 장소가 아니라 B라는 근처에 있는 그 장소에서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 장소의 장점이 within city limits, 우리 그 인근에 있는 그 도시 이내에 있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within city limit 이 표현은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이게 파7에 물론 또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어줬지만 5, 6 출제의 within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죠? 뒤에는 어떤 장소가 나오면서 장소 이내에 그 장소 안에가 되고요. city limit, 이 limit이란 단어도 s 붙은 채로 어휘 문제로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출제가 되었던 city limit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서울시 그러면은 서울시 이내만 가리키는 거죠. 그죠? 또는 뭐 어떤 구가 있다면 그 구 이내만 가리키는 상황이 돼서 우리 도시의 경계선 이내에 있는 이런 느낌으로 또 굉장히 토익이 좋아하는 어휘라서 쌤이 짚어주고 싶었어요. 자, 근데 이제 아마 요런 식의 문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가 더 큰 장소, B라는 대안으로 나온 그 장소가 큰 모임에 더 적합한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셨을 것 같아. 자, 보세요. would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큰 모임을 개최해본
경험이 그죠? would be preferable. preferable 선호할 만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큰 모임을 개최해 본 경험이 있는 곳이 선호할 만할 것일 겁니다. 그게 좋긴 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되게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B라는 대안으로 가는 상황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 큰 모임 개최해본 그 경험 그건 선호할 만한 것일 겁니다. 또 메뉴도 훨씬 좋을 거고요. 자, 그렇지만 날짜가 안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로케이션에 있는 B라는 대안을 택하는 상황의 지문이죠. 자, 이 부분에 would라는 해석을 좀 조심을 하셔가지고 그게 선호할 만할 텐데 그죠? 그렇게 그 말이야 큰 모임을 주최해본 경험이 있는 게 그게 선호할 만한 것일 텐데 슬프지만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우드에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게 이걸 해석을 좀 잘해내는 것이 중요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논란 요거에 대한 얘기 결국은 B라는 대안을 택한 이유는 장소 때문이다. 가까워서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나머지 것들 한번 패러프레이징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쌤이.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가방을 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기 직업을 가볍게 밝히는데요. 머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financial manager이다. 돈 관련 얘기가 우리 재정의, 금융의 이런 뜻의 어휘로 가볍게 패러프레이징 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뭐 financial이라는 건 여러분 재정의, 금융의잖아요. 그렇죠? 이 어휘 잘 챙겨 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cross country 이 국가에서 저 국가로 큰 대이동을 하는 이사를 하죠. 근데 그 이사 서비스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courteous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예의 바른 거죠. 자, 이 사람은 이 회사 직원들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좋은 conduct. 자, conduct 좀 챙겨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컨덕은 원래 동사 컨덕 있을 거고 두 번째 여기서 동사가 아니지 여기서는 명사 컨덕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죠. 자, 컨덕은 여기서 뭐냐? 좋은 행동입니다. 행동. 그죠? 행동이 예의 바르고 너무너무 대처를 잘해줬고 그랬다. 그래서 good conduct으로 명사로 해석을 해주고요. 근데 실제 우리 conduct이라는 어휘가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쌤은 동사할 때 어휘 의미 하나 챙겨주려고 해요. 자, conduct은 어떤 것을 실행하다. 그죠? 실행하다. 예를 들어 뒤에는요, survey 같은 게 목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설문조사를 실행하다, 실시하다. 그죠? 실시하다. 또 어떤 것을 수행하다. 예를 들어서 뒤에 목적어 자리에 research하는 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research 업무를 실시하다, 수행하다, 실행하다 그렇게 우리 conduct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명사로서 행동으로 여기서는 쓰였고 동사할 때 의미도 챙기자. 그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물건의 장점을 얘기할 때 여러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중에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 durable 하다라는 거. 이게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형용사로는 durable 이게 뭐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즉 내구성 있는이죠. 형용사로는 그렇고요. 명사로서는 lat를 붙여가지고 내구성이라고 써줘요. 새로운 가방을 살 건데 기존의 것도 오래 썼는데요. 이번에 사는 가방도 한 10년 정도 쓸 걸로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이 가방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갖고 이 사람은 구입을 했을까? 내구성이라는 장점 보고 구입한 거죠. durability 그렇게 10년이란 말에서 유추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생님 100년은 써야 내구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오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쓴다라는 뉘앙스가 지문 속에 있다면 durable 하다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거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자, 요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가? 자, 지문에서 예를 들어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요. 매니저가 리펀을 해주겠대. 환불해 주겠대요. 그죠? 예.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없게 돼서 죄송합니다. 대신 환불해 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또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문장이 뒤에 더 있어요. 어쨌건 매니저가 그 리펀 해주는 거 그거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리펀 해주는 건 당연하고 그래도 리펀 해준다고 해도 나는 그걸로는 말이야 기분이 나아지지가 않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그 매니저는 뭔가 상황을 이벤트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거에 대해서 리펀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한 거예요. 그죠? 하긴 했어요.
또 상황을 보면요. 좀 긴급하게 급박하게 알려줍니다. 그 미리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사 개최에 지장이 있겠습니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긴급하게 short notice. 짧은 통지로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개최가 힘들 수 있어요라고 너무 늦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글쓴이가 이 장소에 이 매니저가 이런 행동들 그 서비스가 만족스럽지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초이스를 도출할 때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패러프레이징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지문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게 어떤 장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로케이션이냐 라지 그룹이냐 그 논란됐던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A라는 장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리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여기가 이제 그 시간 내에 기간 내에 뭔가 이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B라는 대안에 다른 장소로 행사를 이제 옮기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내용이 쭉 굉장히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됐는데 원래 이제 글쓴이는 A라는 장소를 더 선호하긴 했어요. 거기가 large 그룹을 개최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메뉴도 사람들이 A라는 곳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이스를 볼 때 얘네 장소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행사 관련한 태도에 있어서는 리펀 해준다고 했지만 나는 만족스럽지가 않고 또 너무 짧게 알려준 것도 나는 만족스럽지가 않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unsatisfactory다라고 도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례한 장소로 행사를 옮겨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좋아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문 속에 이런 정보가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되는가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어떤 가게가 새로운 장소에 브랜치즈를 오픈을 했죠. 근데 뭐 성공을 거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근데 이 가게가 성공한 이유는 다른 가게랑은 달리 오픈 시간을 더 일찍 열고 더 늦게까지 열어서 성공적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trials 시범 삼아 운영해 본 동안에 알게 된 거예요. 시범 삼아 운영해 보니까 고객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우리 회사는 오픈 시간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죠. 자, 그게 요 문장입니다. 트라이얼 동안에 알게 된 그 정보가 만들어줬군요. 그 회사가 오픈 아워를 결정하도록.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지문 속에 이렇게 긴 문장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출제자들이 어떻게 초이스의 변형을 시도하냐면요. information이란 명사를 이렇게 초이스의 동사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 패러프레이징의 원칙 중에 하나가 지문 속에 나온 단어가 다른 품사로 변경이 돼서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패러프레이징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유의어를 이용해서 비슷한 동의어나 유의어를 이용해서 지문 속의 내용과 초이스 내용을 살짝 이제 바꿔서 초이스 구성을 보통 하는데 지금처럼 품사만 변형해서 뿌리 같은 단어를 이용해서 초이스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폼 알려주게 되었다. 이 업체한테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끔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정답이 도출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파7 공부할 땐 사실 여러분이 기본 해석의 능력에 의존해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평상시에 공부할 때 복습할 때 갈피를 잡기가 힘들어요. 제대로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답인 것 같은데 뭐 얘는 아닌 것 같네 이렇게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리뷰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것보다는 쌤이 권장하는 건 지문 속에 여러분 정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답이 특정 지문의 특정 문장을 가지고 만들어줬을 거예요.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그래서 초이스의 정답이나 오답은 지문 속에 근거가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서 그 문장에 이 단어가 초이스의 이 단어로 바뀌어 있구나. 지문 속에 요 단어가 초이스의 요 단어로 바뀌어서 정답 혹은 오답이 됐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파7 지금 총평을 할 때도 패러프레이징이라는 원칙으로 선생님이 이제 리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파7 공부할 적에 패러프레이징을 확인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고요. 또 지문의 전반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석하고 초이스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답을 고르고 그런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대충 감으로 답을 도출하는 분들은 패러프레이징의 원칙에 의거해서
리뷰를 해보고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도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구나 이러면서 더 자신감 있게 답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총평을 통해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키보드 안에 다양한 키들이 있잖아요. 그거 사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arrow 키 이런 거기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요 키를 언제 쓰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지문 속에서는 볼륨을 turn down, turn up 한다 그랬고요. 그걸 갖다 우리가 사운드를 조절한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이렇게 해서 사운드가 볼륨이구나. turn down and up 하는 게 adjust 조절하는 거구나. 그렇게 또 이제 센스 있게 패러프레이징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at least란 말이 뭐예요? 적어도잖아요. 그죠? 적어도 1년의 경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1년 안 되는 사람들은 뭔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세미나, 교육의 기회가 있는데 이거 지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 경력자여야 해요. 그럼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년이 안 된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less than a year. less than 이하니까 1년보다 적게 근무한 사람, 그 사람들은 지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됐죠. 그래서 one year 패러프레이징 보이고요. 네, at least라는 표현의 정확한 해석 요구되는 그런 패러프레이징 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 동요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move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이 됐고 뒤에 보면은 어때요? 이벤트 장소를 옮기는 상황이죠. 자, 항상 동사의 해석은 무엇이 중요하다? 뒤에 오는 목적어의 해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목적어와의 호응 관계로 동요를 골라줘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여러분 헷갈려 하셨어요. transfer 이게 옮기다거든요. 그죠?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곳에서 장소를 잡았다가 안 되니까 B로 옮기는 행사를 옮기는 그런 상황. transfer 옮기다 이동하다 정답이죠. 자, 근데 proceed를 하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proceed의 의미에 대충 뭔가 이렇게 가고 말이야. 옮겨가고 뭐 나아가고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해야 돼. 느낌 가지고 풀면 안 돼요. 자, proceed. 어떤 일을 진행시키다. 두 번째는 어디로 나아가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나아가면은 proceed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겠죠? 자, 잘 생각해보자. proceed 뒤에 혹시 여러분 이거 문장에서 보신 분들은 항상 뭘 같이 봤을까?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가 뒤에 있어야 돼요. 왜요? proceed는 자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동요 문제에서 문법 지식이 막 엄청나게 필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경우 있어요. transfer는 그냥 타동사로 써가지고 목적어를 옮기다가 돼요. 근데 자동사인 친구들은 바로 뒤에 이렇게 목적어 이벤트 베뉴가 올 수가 없죠. 만약에 뒤에 목적어 오고 싶어? 그러면 전치사를 껴야지만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proceed를 외울 때는 proceed만 외우면 안 돼. 어떤 것을 진행시키다.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켜. 그러면 proceed 한 다음에 뒤에다가 with를 붙여주고 with the project. 그렇게 써야 돼요. 전치사 with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방향으로 어디로 나아가다라는 proceed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공항에서 어디로 가실 분들은 proceed to the gate number 9. 9번 게이트로 나오세요. 그런 걸 영어 방송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어디로 나아가다라고 할 때 proceed 뒤에 뭐가 붙어요? to가 붙어야 되는 거죠. 어디로에 해당이 되는 전치사가 붙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event venue를 어느 쪽으로 막 옮기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일단 뉘앙스 자체도 목적어를 옮기는 것엔 proceed의 의미는 그런 건 없어요. 없고요. 만약에 proceed를 굳이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작문을 하신다면은 기존의 장소로 가시려고 했던 분들은 should proceed to 한 다음에 바뀐 새 장소로 가주세요.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proceed 자동사기 때문에 with나 to와 함께 써준다. 사실 이 단어 자체가요, 프로가 앞으로에 해당이 되고 seed가 어떤 과정을 착착착 밟아 걸어 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착착착 진행시키다, 착착착 앞으로 걸어 나가다. 그러나 전치사가 필요했던 친구라서 얘는 안 되겠다. 이게 정답은 B다. 이렇게 도출할 수 있죠. 동의어 문제 만만하게 봤는데 문법 지식이 약간 필요했더라. 이건 좀 어려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해반했을 거예요. 토익 공부했다 하면은 어드레스를 우리가 주소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물론 어드레스의 명사 의미 중에는 주소가 있죠. 근데 우리 거 말고 지금 보다시피 동사로 쓰는 상황 얘기해 볼게요. 주소라는 명사 의미 때문에 동사일 때 주소를 점수 잡는 Hackers.